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임상일을 위한 초음파 해설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파트 5 신장 부신 중에서 네 번째 하이드로네프로시스에 대해서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초음파 영상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때 어떤 것을 봐야 될 것이냐. 일단 이 신우하고 신배가 확장되느냐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신배, 신우죠. 그 다음에 확장된 걸 쭉 따라가 가지고 스톤이 있으면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스트롱 에코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레타의 종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괴들은 대부분 저에코로 보이고 백비우가 보이겠지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 가지고 방광에 유레트로 베스큘라 장션 부분에 종괴 메스가 있는지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 뉴로제닉 블레드나 크로닉 시스타이티스 또 브레드 캔서 중에서 이렇게 백비우가 동반될 수도 있죠. 그다음 남자들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가 또 있으면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초음파 감별할 때 중요사항으로 환자가 발열이나 백혈구 증가, CV 텐더니스가 있으면 농신증을 생각해야죠. 수신증이 생기고 거기에 옵스트럭션 부분에 인펙션이 동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우 확장이 우리가 보인다면 방광 측으로 디스탈 쪽으로 이 트레이싱 추적해서 원인 규명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오는 병은 어떤 것이냐?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요로 결석 스톤이거나 또는 요로의 종양, 신우 종양, 요관 종양, 방광 종양이 대표적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나 뉴로제닉 블레드. 그 다음 네 번째는 복부에 종괴가 있어가 유레트를 압박하면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올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자궁근종이 굉장히 크거나 난소 종양이 있거나 임신 자궁 등에서 유레트로 옵스트럭션 하는 경우죠. 리트로페리토니얼 파이브로시스, 후복막 섬유 정도 유레트를 옵스트럭션 시키죠. 또 후복막에 종양이 침윤하면 이 침윤된 종양에 의해서 유레트가 컴프레션 됩니다. 그 다음에 요관 유레트 주위에 종양이 침윤해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우 요관 이행부, 그러니까 유레트하고 펠빅 이행부에 협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에서 방광 요관 영역, 그렇게 브레드하고 유레트하고 리프락스가 있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농신증, 하이드로네프로시스에 퍼스가 가득 차 있는 거, 요관 주위에 염증이 파급되거나 또는 이제 신우가 신장 밖에 나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익스트라 레날 펠비스. 그렇게 되면 펠비스 부분에 신장 안에 있게 되면 바깥에 있으면 벌징하게 되죠. 그 옵스트럭션이 없이 벌징이 되는 컨제니탈 아노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우 확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신장 내에 혈관이 확장이 되어 있거나 또는 파라펠빅 시스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신우 확장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관 결석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관 결석이 잘 생기는 부분이 이 펠비스와 유레트라 장션 부분에 잘 생기죠. 이럴 때는 수신증이 있고 유레트로하고 펠빅 장션 부분에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에코 결석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 유레타, 장골 부분, 일리아가 아트리아가 크로싱 되는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스톤이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쭉 따라가면 확장된 요관이 보이다가 갑자기 어브라트 컷오프되면서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에코 결석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드 유레터 부분에 스톤이 임팩트 됐구나,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 역시 유레터하고 베스큘라 장션 있죠. 유레터가 유리너리 브레드로 들어가는 부분에 스톤이 바뀌면 고에코 결석이 있고 뒤쪽에 후방 음량이 보이고
칼라 도플러나 파워 도플러 해보시면 요 결석 부위의 일체에서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 반대쪽 정상적인 옵스트럭션 안 된 부분은 유린 제트가 관찰됩니다. 이쪽은 임팩트된 부분에 유린 제트가 잘 안 보이거나 아주 소량의 유린이 파셜 옵스트럭션 때 소량의 아주 가는 유린 제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개의 종양입니다. 여러 개의 종양의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우의 종양이 있거나 그 다음에 요관의 종양이 있거나 요관 방광 이행부의 종양이 있거나 방광 내부에 유레트르가 들어오는 브레드로 들어오는 부분에 종양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옵스트럭션 시계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우 종양, 신우 부분에 종양이 생기면 요 종양 부분의 디스탈 쪽에 파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우 종양은 초음파상에서 제에코로 보여서 나중에 말씀드린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하고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 요관 종양은 이 확장된 요관이 갑자기 끊어지고 요 주위에 저에코백 종괴가 보이고 이 종괴의 경계는 대체적으로 불분명합니다. 다음에는 요관 방광 이행부 종양, 이런 종양은 이제 UVJ 부분에 종괴가 관찰이 되죠. 그 다음에 방광 종양은 주로 방광 내부를 돌출하는 종괴 또는 방광의 비유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전립선 비대와 누로제닉 블레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의 비대, 특히 이제 중년 이상의 남성에서는 트랜지셔널 존에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으로 돌출하는 전립선이 보이고 주로 이제 이행부죠. 종단상을 보시면 이렇게 전립선이 제코 부분이 방광내로 돌출하는 현상이 보입니다. 누로제닉 브레드는 주로 이제 신경 스파이널 코드 인지라든지 신경과 질환 환자들에서 보이는데 유리너리 브레드가 엠팅을 완전히 못하기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늘 방광에 유린이 차 있고 또 방광벽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특히 방광벽이 트라베큘라 포메이션으로 두꺼워질 때를 육주 횡성 트라베큘라 포메이션이라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신경질환이 있는 사람이 생깁니다. 다음에는 복부 종괴한 요관 압박, 아까 말씀드린 같이 자궁 근종 마이오마가 크다든지 난소 종양이 있다든지 임신 자궁에서는 유레트럴 압박해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후복막의 리트로페리토니얼 파이브로시스인데 이거는 후복막 아올타를 주위에 이 복막이 파이브로시스가 생기죠. 파이브로시스 생기게 되면 이 유레트를 압박해 버립니다. 그래서 양측 신장의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종단상을 보시면 이 파이브로시스 부분이 디스탈 쪽에 어브랍트 컷오프가 되는 소견이 보입니다. 다음에는 후복막 종양 침륜입니다. 위암이나 췌장암 등이 복막 전이하거나 또는 직접 침뇨할 때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SMA하고 아올타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죠. 요 사이 리트로페리토니얼에 이 종양이 침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양은 후복막 침략하고 SMA하고 아올타 사이 길이가 넓어진다. 그래서 종양에 겁니다. 그 다음에 요관 주위에 종양이 전이되거나 또 신우요관 이행부의 합착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배 확장에 비해서 신우 확장이 저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신배보다 신우가 확장이 많이 되죠. 그리고 원인으로서는 이소성 신혈관, 그러니까 에버런트 레날 아터리가 있어가 이 에버런트 레날 아터리가 유레터를 컴프레션 하죠. 리날 하이론 근처에서. 그렇게 되면 요렇거나 또는 신우요관 이행부에 파이브로시스가 있는 경우, 이 특징적인 소견이 이제 신우 확장이 굉장히 심한 데 비해서 신배 확장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된 신호를 따라가면 이 부분에 이 종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이라든지 종량이나 결석이나 종량은 보이지 않죠. 여기 끊기는 것이 스무스 테이퍼링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T나 MRI로 원인 질환을 검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방광 요강 역류죠. 소아에서 비교적 고도의 하이그레이드 수신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수뇨관증, 요관증을 일으킵니다. 수신증도 이르고 유레타로 커지는 수뇨관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양측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바상에 보시면 우측 신장, 좌측 신장 모두 고도의 수신증을 일으키고 수뇨관증, 유레타도 커집니다. 그래서 방광을 이렇게 보시면 이 유레트로 베시큘라 장션 부분이죠. 방광 배측에서 보이는 하부 요관 확장이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농신증입니다. 농신증은 염증 유산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확장된 신우 안에 데브리에코가 있는 거죠. 농이 퍼스가 있으니까 안에 데브리에코. 이런 게 전형적인 소견인데 그냥 저 안에 신우가 확장되고 데브리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데브리가 없다고 해서 농신증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관주의 염증 파손으로 요관주의 유레타 주의 염증이 파견되면 특히 이제 그 장요근 소아스머슬의 읍세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 장요근 옆을 지나가는 유레타의 염증이 파괴돼 가지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 하이드로유레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관을 트레이싱해가 요관에 인접한 장기에 염증이 있으면 그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레날 펠비스에서 신우의 일부가 신장 밖에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요렇게 요 부분이 신우인데 신우가 신장 밖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우가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내부에는 신우가 확장되지만 신배는 그렇게 확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컨제니탈 아노말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가 신우 확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중심맥과 복합체에 신정맥이 확장이 되면 마치 하이드로네프로시스처럼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칼라 도플할 때 보시면 혈류가 보이죠. 혈류가 보이면 이것은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아니고 신혈관의 이상이죠. 그 다음에 파라펠빅 시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마치 이 무에코 병변이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오해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신배가 확장이 되지 않죠. 경우에 따라서 멀티플한 파라펠빅 시스트가 있으면 더욱더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배 확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유레타의 확장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신우 부분에 중심에코 복합체 부분에 팩트가 어큐뮬레이션 되면 이 중심에코 복합체 내에 경계가 불규칙한 이런 저에코 병변이 보입니다. 마치 배처럼 보이죠.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보이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경계가 좀 불규칙하고 신배 확장이 없고 또 신문부 쪽에는 좀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소견이 관찰됩니다. 오늘은 하이드로네프로시스의 초음파 감별 진단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